자, 이제 선생님들 90페이지. 네.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의 90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북입니다. 소리북이 다른 교과서에 없는 건 아닌데 좀 보여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소리북은 소리에 사용되는 북으로 예전에는 고장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소리북은 여러 개의 타점이 있는데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북통은 단단하고 판소리의 여러 가지 그 음색 같은 것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북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온각자리, 반각자리 이렇게도 부르고 대점, 소점, 매화점자리라고도 부르고 하는 부르는 명칭들도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북기호들 쓰는 방법이 책들마다 또 좀 다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쩍이라는 구음과 함께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쓰겠다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점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보면서 전개도를 활용해서 타점과 연주법을 익혀보자 라고 해서요. 마치 내 앞에 북이 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점은 앞에, 대점은 꼭대기에, 그리고 매화점은 요 가장자리를 치는 거고 뒷궁과 채궁이 있다 라고 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쳐보는 연습, 뭐 이런 것들을 해 놓았고, 전개도는 부록에 따로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과 한번 가상의 소리북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것처럼 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춘향과 자진사랑가 중에 나오는 중중몰이 소리북 장단골을 익히고 노래에 맞게 반주해보자 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이 교과서가 참 저희한테 나름 매력적인 것은 중중몰이 장단이잖아요. 그리고 북장단인데요. 앞에 우리 가곡도 그랬고 제가 살짝 넘어오긴 했는데 백구사 때도 그랬고 이 교과서도 그런데 노래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장단을 치지 않는 부분을 항상 명시를 해주고 이리 오너라 그 다음에 업고 놀자 하는 부분에 액센트 쳐주면서 시작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선생님도 그냥 보통 공부하실 때 중중몰이 장단이라고 하면 9번째 박에 액센트가 온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 알아요. 9번째 박에 액센트가 오거나 하는 것은 9번째 박에 대점이 온다는 건 우리 모두 압니다. 응? 그건 모두 아는데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하면서 이 노래에서 딱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노래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점을 2번 쳐주고 놀자 하는 부분에 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한 번 더 반복할 때도 이런 모양새가 한 번 더 나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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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렇게 해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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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해서 말붙임새의 변화가 있을 때 딱 딱 딱딱 궁적 궁궁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변화된 말붙임새가 있게 하거나 혹은 두 장단의 가락이나 노랫말이 연결될 때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르 부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장단을 이어서 붙일 적에는 여긴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보세요. 그 둥글둥글 수박의 윗봉지니까 그 뭐라 그러죠? 꼭지. 예, 꼭지를 떼고 강릉백청을 라고 했으니까 강릉 그 꿀을 부어서 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치면 그 얘기가 맥락이 뚝뚝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 번은 덩을 치고 한 번은 궁을 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강약을 조절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제안하고 있어요. 굉장히 보실만 하죠.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한 번쯤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보실 만한 내용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엔 부메커인데요. 선생님들 부메커는요, 보통 교과서에는요, 뭐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부메커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 교과서를 왔나 제가 살짝 좀 후회를 했다는. 왜냐하면 부메커가 원래 이렇게 시작이거든요. 빨, 주, 노, 녹색? 네, 빨주, 노, 녹이라고 하면 대충 될까요? 뭐 요렇게 해갖고요. 그 다음에 솔이 요런 색깔이기는 해요. 그리고 파란색, 그 다음에 시가 보라색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완전히 C 메이저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색깔을 늘어놓고 보면 딱 보셨을 때 빨주, 노초, 파남 정도로 보여, 파남?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보라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음색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색깔로 거의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아 그렇게 해갖고 색깔이 만들어지는구나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빨주, 노, 녹, 그 다음에 파랑, 보라에 가까운 약간 핑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고등학교 교과서이고 또 연주와 창작이다 보니 그 사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이음, C샵, D샵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겁먹지 맙시다. 우리 시험은 총천연색이 나올 것도 아니겠고 그냥 부메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각각 길이가 다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막대를 잡고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데 뭐 책상을 두드려야 되고 바닥을 두드려야 되고 심지어 전문 연주하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몸을 두드려서도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는 악기입니다. 별로 대단히 어려울 것도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오음계적이기만 하면 C 메이저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 색깔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중간음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 저희가 중간음이 들어와 있다면 오로지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막대에 그려져 있는 예, 이게 무슨 음이다라고 적은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두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이를 구분을 하면은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서 구하는 거와 좀 더 전문 연주자들이 그 들고 계시는 거랑은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핑크팬서라고 하는 예, 핑크팬서라고 되어 있는 악곡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굉장히 재밌는 활동을 소개를 해요. 트레몰로는 손으로 부메커 가운데를 잡고 좌우로 빠르게 흔들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요렇게 나오면서 이걸 연주를 한 다음에 고스트버스터즈로 연결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스트버스터즈 악곡까지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튕기기 반주에 맞추어서 이 악곡을 연주를 하는데 얘를 말렛 그러니까 그 실로폰? 자일로폰 두드리는 것 같은 그 고무 말렛을 가지고 쳐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연주를 하는 거를 보여주는 얘가 여기요. 미국의 대학생 그룹인 하버드 해갖고요. 이 THUD라고 해서 부메커 연주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우 즐거운 음악 연주를 하고 있는 하버드 연주단의 연주가 있기는 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프린트에 부메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지금 담아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연주를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그 교재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예, 훨씬 더 긴 악기로 연주를 하거나 하는 것들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서 소리를 내거나 하는 모습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붐메커 관련된 뭐 이런 모양색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 보시면 뭐 이런 붐메커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좀 확인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투명 파이프로 팸플루트 만들어 보기 이런 활동이 있는데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은 선생님들께서 조율법을 아시는 거하고 관계가 있고 요걸 또 특별히 다루어 놓은 다른 교과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드벨입니다. 핸드벨도 지난번에 미래행 교과서 하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핸드벨은 이것도 전문가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데 전문가용은 굉장히 큰 소리가 나도록 제작이 되어 있고 조금 더 학생들용이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좀 작고 개수도 작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주 준비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보신 것 중에는 뭐 링 해갖고 이렇게 돌려서 연주하는 거를 뭐 R로 표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댐프라든가 쉐이크라든가 뭐 이런 표시들이 좀 나온 게 있는데요. 댐프는 그냥 댐프 이야기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방법의 댐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댐프는 진동을 흡수시켜서 소리를 멈추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동을 여러 군데다가 흡수시킬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무 데나 이렇게 내려놓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핸드벨을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진동을 흡수시키는 방법이 몸에다 갖다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연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다가 어깨에다 갖다 대는 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숄더 댐프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연주 중에 흔하게 나타나는 진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숄더 댐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핸드벨을 들고 연주를 하는 뭐 전형적인 형태의 선생님들께서 그림 보시면 알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버 더 레인보우 같은 예들도 잠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그냥 장난입니다. 이제서부터 와, 이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없는 것들이 좀 있네라고 한다면 얘가 좀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설장구란 이 설장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설장구가 뭐 서서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대개는 수석 제일 뛰어난 이런 뜻으로 이야기해서 여러 장구잡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 수석 장구잡이를 뜻하는 뜻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판굿이라고 해서 풍물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판굿이라고 하는 것은 풍물 계통에서도 가장 판을 벌리고 논다고 해서 가장 기량이 뛰어났던 것을 판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두레나 뭐 이런 거보다 판굿이라고 하면 일정한 장소에서 좀 판을 벌리고 가지고 있는 기회를 다 펼쳐서 보여주는 걸 판굿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판굿 중에 장구 연주자가 나와서 자신의 장구가락을 아주 화려하게 선보이는 것을 설장구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장구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는 혼자 하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장구 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유튜브에 보시면 제법 있는데 정말 장구를 잘 치시는 분이 혼자 하게 되면 설장구 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설장구는 대부분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하여 설장구는 독주도 되지만 합주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장구는 사물놀이에서 사물놀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앉아서 연주를 한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지만 서서 연주를 하면서 선생님들 발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약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굴신이라고도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완전히 앉는 게 아니라 굽혔다 폈다 하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삼도 설장구는 현재 연주되는 모양새는 원래의 정의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원래 정의는 그냥 판굿 하는 가운데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장구를 연주 잘하는 친구가 자기의 장구가락을 막 과시하는 그런 정도에서 시작돼요. 혼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혼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설장구 합주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 명이 연주를 합니다. 또 원래야 서서 했겠죠. 원래 판굿에서는 서서 했겠지만 공연이 이게 됐을 적에는 앉아서 연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장구 합주 중에는 일어서서 앞뒤로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서서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장구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연주 모양은 처음에 나왔던 어원이라든가 발전 과정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장구 앞에는 거의 이 말이 붙는데요. 삼도 설장구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게 왜 붙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물놀이는 사물놀이패가 웃다리, 호나무도, 영남가락 이런 식의 지역별 사물놀이를 만들고 나서 이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가락들을 호남 우도를 베이스로 해서 모아가지고 공연물을 만든 게 삼도 사물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삼도 사물놀이는 이것들이 먼저 성립이 된 다음에 나중에 나온 것이 삼도 사물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장구는 처음 나올 때부터 삼도 설장구였습니다. 그래서 웃다리 설장구라든가 아니면 호남우도 설장구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도 설장구라고 하는 한 가지 악곡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법 할 게 많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왼손에 궁굴채, 오른손에 채를 쥐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될 거 요겁니다. 다스름, 굿거리, 덩덕궁이 그 다음에 동살풀이, 휘몰이 형태로 순서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요 상태로 외우셔야 되고 선생님들께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덩덕궁이가 삼체라고 불리기도 하며 자진몰이에 해당되는 장단이기는 합니다. 자진몰이에 해당되는 장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순서를 좀 기억해 주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순서 요대로를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덩덕궁이로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삼체나 자진몰이로 바꿔 쓰고 불안해 하시지 말고 덩덕궁이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물놀이에 가시면 자진 삼체니 이런 이야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삼도 설장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덩덕궁이 장단을 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덩덕궁이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11월에 시험 보시고 나서 한 달 동안 마음 편하실 거예요. 누가 옆에 와서 나 삼체 썼는데 맞게 해줄까 어떨까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자진몰이라고 해도 굳이 굳이 그럴 필요가 그냥 덩덕궁이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앞에 한 글자씩 따서 외우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살풀이가 나오고 휘몰이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굿거리와 원래 굿거리고 다스름은 다스름이고 동살풀이는 2012년 기출이어서 동살풀이 장단을 보실 수가 있고 교과서에는 지금 휘몰이가 나왔습니다. 덩덩 궁따궁 뭐 이렇게 해서 궁따궁 따고 궁따궁 따궁 뭐 이렇게 해서 외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채로 다양한 동작까지 하는 채발림을 엮어가며 연주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요
삼도 설장구의 휘몰이는요. 덩덩 쿵따꿍 쿵따쿵따 쿵따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달을 하게 될 거예요.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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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갖고 따구궁다 궁따궁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장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살풀이 기출문제 2012년 기출문제 그 다음에 휘몰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악장 연결시키면서 한 번씩 좀 꼭 확인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휘몰이 정도만 나와 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0페이지에 나오는 삼도설장구와 그 휘몰이 장단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나면 112페이지에는 영신이문이 나옵니다.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그동안 뭐 휘가 어떻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영신이문의 가사? 아니요. 저 이거 오늘 얘기 안 할 겁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영신이문의 일무가 나오는데요. 앞에 몇 개라도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평, 하수 이게 왜 지금 제가 걸리느냐 하면 너무 많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조금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이죠. 그 다음에 114페이지 교과서가 또 한번 저를 좀 위험한 느낌을 좀 받게 하네요. 자, 얘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114페이지에 편경 그림이 나왔습니다. 얘가 편경의 앞모습이고 얘는 편경의 뒷모양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왜 저한테 심각해 보이는지를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말을 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만 선생님들 저희 악학괴범이요. 악학괴범이 요렇게 앞을 그려놓고요. 앞을 그려놓고 이렇게 앞을 그려서 이쪽에 오리가 정면으로 얼굴이 보이는 상태에서 황, 대, 태, 협 이렇게 그려놨어요. 악학개범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아무리 악학개범이라도 얘는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교과서 쓰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꼭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모습을 굳이 주신 다음에 뒤로 줬으니까요. 연주자가 보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연주자는 보시는 방향에서는요. 이 오리의 뒷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요. 오리의 뒷모습을 보시는 이 상태에서 황대, 태협, 고중유임 이남ung, 청황, 청대, 청태, 청협 요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요렇게 돌게 되는 것이 편경에서 경이 매달려 있는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도 그렇습니다. 편종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사파를 정확하게 그리시면서 보아라 하고 계시는데 안 보는 건 좀 너무 위험하죠. 굉장히 상세히 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창작이고 뭐고지가 이 교과서로 또 시간이 가겠구나라고 하면서 걱정을 했던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었는데요. 너무 공들여서 보여주고 계셔서 확인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정확하게 그려주셨으니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다 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린트 좀 한번 봐주십시오.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그림이 말입니다. 요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고요. 봉황의 머리, 오리가 바닥에 앉아 있어요. 봉황의 머리와 오리가 앉아 있고요. 편종은 용의 머리, 용두, 그리고 이쪽엔 사자가 앉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자와 오리의 머리를 앞쪽으로 하고 편종이나 편경이 놓이고 나면 연주자는 그 뒤로 앉게 되고요. 뒤로 앉은 상태에서 아까 보시는 것 같이 경과 종의 방향이 이렇게 오게 되죠. 이렇게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만큼 했고 종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는지 할 만큼 했던 만큼 선생님들께서 요걸 가지고 천번에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모양새를 정확하게 주신 적은 그닥 없었던 만큼
우리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과서보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찬찬히 저희한테 좀 주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주셨는데 아니 안 보는 건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대뜸 들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얘를 좀 확인해서 봐주셔라 라는 거고 연결해서 보시는 것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빼고는 저하고 이 파일은 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좀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로 와볼게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왔고요. 기보법이 나옵니다. 세종실록의 정간보, 학포금보, 구음보, 뭐 이거야 그냥 우리도 그동안도 많이 보던 거. 선생님도 여기 학포금보의 가락선 악보가 나오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마침 잘 됐어요. 왜냐하면 학포금보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요. 학포금보에는 거의 많은 기보가 왼쪽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구음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악보가 뒤에처럼 생긴 것들을 일부 실어놨어요. 일부 실어놨는데요. 저걸 수파형 악보라고도 부릅니다. 수파는 물, 물 숫자에다가 파도할 때 쓰는 파자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파형 모양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말만 어렵지 우리가 주로 쓰는 가락선 악보입니다. 그래서 가락선 악보를 수파형 악보라고 부른다. 끝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되고요. 서양 악보가 잠깐 좀 나와있는데 뭐 별거 없고 그리고 현대 기보법들 몇 가지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숫자 악보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뭐 크게 뭐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숫자 악보를 현대에 사용하고 있구나 정도만 그냥 한번 봐주시고 그만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 저희가 드디어 대망의 창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망의 창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제 되신다면 저희 음악과 생활에서 나온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를 좀 같이 좀 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당되는 페이지가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같이 보게 될 건데요.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에서 첫 번째 천재교과서에서는 리듬골을 바꾸어서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거 없죠. 박자에 사용되는 다양한 리듬골을 만들어서 그 리듬골을 바꿔서 표현하는 창작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골을 정해주고 거기에서 맞추어서 표현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라 그렇게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의 노랫말 바꾸어서 표현하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조의 노랫말 바꾸어서 표현하기. 이상하다? 우리 시조 안 했는데? 라고 하시면 저희가 너무 반복되는 걸 뺐거나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조는 시절가라고도 부르는 조선 후기의 일종의 대중음악인데 시조시를 자유자재로 바꾸어서 혹은 자신이 지은 시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자신이 지어서 노랫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락에 맞게 배치하는 창작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시조를 지어서 원래 있는 멜로디 틀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평시조 동창의의 특징은 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요게 바로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학생들에게 교사가 오늘 우리가 시조를 하나 써서 시조시를 써서 이 멜로디의 그 시조 가락에다가 맞춰서 넣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단꼴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물론 지금 멜로디가 없으니까 멜로디를 안 적어놨으니 멜로디도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여기다가 배자라고 하죠. 가사를 배치하는 거예요. 배자를 시켜보는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 활동은 뭐하고도 관계가 있느냐 하면 시조에서 전형적으로 가사가 붙는 박을 확인해 보는 것, 요거 하는 활동입니다. 14, 146, 168, 14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사가 붙는 박을 외우시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 하는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이 장단의 틀에 반드시 가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들을 하나 보시는 게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고요. 그 와중에 아까 선생님들하고 말씀드렸던 어단 성장이 잠깐 설명이 되고 있으니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박에다가 집어넣기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를 참고하여 창작 시조 3학년이 되었구나가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교과서다 보니 수능 시험이 코앞이다라고 되어 있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시조를 창작 시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가락에다가 넣어보자 라고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 교과서의 이 그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 가사 붙는 자리 너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위로 치켜서 떠는 소리, 위아래로 떠는 소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로 치켜서 떠는 소리는 대부분 어디 가서 붙느냐? 중에 가서 붙을 거고요. 물론 아닌 중도 있긴 합니다만 대개 이렇게 붙을 거고 위아래로 떠는 소리는 황이주로 가져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보실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주셔라 라고 해서 할 얘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를 한번 봅니다. 다음 창작은요. 스마트폰 활용하여 편곡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반주 편곡을 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가상악기 음색이나 연주 방법을 탐색한 다음에 드럼을 선택해서 연습한 다음에 리듬골을 확정을 하고 다중 트랙과 악기를 선택해서 연습한다라고 하는 약간 지금 프로그램을 딱히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그렇게 썩 편해 보이지는 않는데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잠깐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124페이지고요. 선생님들 이제 어디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냐면 음악과 생활사의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에서는요. 저희가 안 봤던 건데요. 98페이지를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98페이지를 좀 가볼까요? 그래서 두 개의 교과서에서 한쪽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약간 막연했죠. 아까 교과서는 그래서 네가 적당한 스마트폰의 앱을 찾아서 이렇게 편곡을 이렇게 하는데 뭐 악기도 네가 고르고 뭐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음악과 생활사에서는 비슷하게 뭐 인공지능이나 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소리를 활용한 창작, 이게 98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음악을 창작하는데 소리를 뭐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보여준 다음에 다양한 소리의 음원들이라고 하면서 디지털 매체에서는 다양한 소리를 녹음해서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음향 제공 사이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생님들 이 사이트들이 뭐 하는 곳인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픽사베이, 믹스킷, 그 다음에 패슬리안 스튜디오, 이런 데들이 있는데 로열티도 없는 배경음악을 좀 준다든가 비디오용 무료 효과음을 주거나 아니면 녹음된 음향 같은 것들을 주는 사이트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 소리의 사이트들을 검색해서 녹음하거나 다운로드를 하고 원하는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리를 모아서
편집하는 과정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트들에서 자연이나 환경과 관련된 효과음들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소리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께 그냥 이걸 한 번씩 보여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뭔가 이런 사이트들의 공통점이 뭐냐라든가 내지는 여기 뭐에다 쓰기 위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소리를 직접 다운받아서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그것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온 김에 이 교과서에선 또 어떤 창작을 보고 있느냐 하면 시와 가락짓기 나오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너무 우리 흔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노래를 하나 분석한 다음에 반마침과 전격종지, 그러니까 반종지하고 전격종지 가지고 시를 가지고 해서 가락을 지어보는 아주 평범한 활동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교과서로 옵니다. 자, 그 다음 활동은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보호 관련된 이야기는 말씀드릴 거 없고 전에 드린 프린트에서 우리가 저작권을 어떻게 나누어서 보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교과서들이 가끔 좀 황당하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 그 프린트 봐주시라고 이야기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개의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에서 아주 뭐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는 내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께서 다른 교과서를 보셔도 두 가지 정도 이게 이제 기본일 텐데요. 먼저 천재 교과서에서는 펜 비트를 사용합니다. 펜으로 여러 가지 리듬골과 비트를 만들어내는 연주법으로 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리듬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뭐 스냅, 탭, 뭐 아니면 플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펜을 가지고 사용하는 비트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와 비슷한 게 바로 이쪽 교과서에서는 컵타가 되죠. 컵타야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그래서 컵타 활동을 워낙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컵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컵타 내용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컵타가 뭐랄까 컵타가 그 2차 수업 실현에는 한 번쯤 시도가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으나 저희 임용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필기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선생님들께서 한번 컵타라는 게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치고 왼손 치고 오른손 치고 모서리를 치고 뒤집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나오고 있다 정도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펜으로 연주하는 펜비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내용이 펜비트의 기법을 배우거나 이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과서들이 보통 창작을 하면 어떤 종류의 창작을 제시를 하나 펜비트로 리듬 만드는 거 하나 나오고 있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펜비트까지도 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요 선생님들 이쪽 교과서가 랩 만들기를 해요. 랩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나만의 랩 노랫말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해서 랩 이야기하면서 메시지가 필요하고 라임이 필요하고 플로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그동안 교과서에서 라임하고 플로우를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라임 같은 것은 비슷한 단어나 발음을 넣어서 운율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플로우는 그 말하는 래퍼들만의 그 독특한 무슨 바이브라고 이야기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라임과 플로우 이야기는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 한번 좀 봐주세요. 오지선다 때는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보기 안에 읽어서 그냥 판단만 하면 되는 정도의 내용으로 요 정도 말이 좀 나와 있었거든요. 힙합이란 이런 뜻이고 대개 힙합은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디제잉,
비보잉, 그래피티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힙합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보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힙합을 전문으로 잘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었지만 힙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래피티가 뭐 이런 것이 어떤 뜻이다라는 정도는 좀 한번 알아보게 하는 문제 정도는 있었어요. 요게 랩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랩 만드는 과정은 주제를 적고 노랫말을 만들고 라임을 만들고 플로우를 담아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 놓고요. 선생님들 이제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 106페이지로 한번 좀 가보시겠어요? 106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랩 창작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힙합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힙합이 흑인들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풍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본격적으로 힙합이라고 얘기한 건 1980년대 문화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여기서 플로우하고 라임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잖아요. 라임을 많이 보는 건데 두 개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야 비트야 일반적으로 비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드럼 비트의 베이스라인을 포함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비트야 그냥 두셔도 되는데 노랫말, 벌스와 코러스, 후렴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나이 든 저로서는 코러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코러스 하면 먼저 합창단 같은 게 이렇게 머릿속에 팍 떠오르지 코러스가 후렴이라고 이렇게 이게 잘 안 와가지고 좀 이렇게 매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대중음악에서 후렴은 벌스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후렴 구간 같은 것들을 코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코러스 부분이 훨씬 더 간결하기도 하려니와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상에 훨씬 더 깊게 박히는 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박히는 게 그 코러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노래 들으라고 그랬는지 저희 이 수업하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요즘 한참 유행하고 한참 유행은 이제 좀 지나갔죠. 그 연초에 한참 유행하던 제니 노래에 그냥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코러스로 넘어가자 뭐 이런 가사가 딱 들어있고 바로 음악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코러스로 넘어가 코러스만 때려박고 노래가 팽 끝나버리는 아이고 뭐 이런 음악도 나온다라고 싶은 근데 요즘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코러스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음악들이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보통의 대중음악에서는 코러스는 간결하되 귀에 똑 박히는 이런 선율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후렴 부분에 또 이게 한참 유행이었죠. 피처링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피처링이 들어가서 더더군다나 사람 귀에 박히게 하는 힙합이 앞에 막 이렇게 랩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앞에 부분이 좀 이렇게 있다가 피처링 들어가는 부분에 코러스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더 딱 기억이 나는 아마 이게 우리가 음악을 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랩은 벌스로 구성이 되죠. 벌스가 일단은 한 구절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래퍼가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뭐 그야말로 라임을 맞추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벌스, 코러스, 벌스와 코러스와 라임과 플로우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아마 벌스하고 후렴은 이제 한 번 더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전통적인 대중음악들 있죠. 이제 전통과 대중음악이라는 말이 붙어 다니는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만 웃긴다랄까 뭔가 언밸런스해 보이긴 합니다만 힙합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코러스가 너무 강조되고 있는 힙합과의 음악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 옛날 전통적인 음악 계속 쓰네요. 뭐 통기타 치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음악에서 벌스 쓰고 코러스 쓰고 뭐 인트로 넣고 아우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들이 좀 요즘은
너무 지루한 구성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대중음악 보통의 노래들에서 벌스와 코러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봐야 될 날이 올 거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두 교과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길 버리고도 못 가겠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수업을 하던 시절에 이 교과서를 다 본다는 것은 두 줄을 잡아야 되거나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못하고 넘어왔는데요. 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여기 랩 창작과 DAW가 나오는데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퀀싱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뭐 미디 음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원을 다룰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의 모두 다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뭐 힙합 음악이나 모든 분야의 음악에 사용하기 좋죠. 그래서 당연히 랩 비트뿐만 아니라 믹싱, 마스터링까지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는 뭐 다른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랩에서는 비트를 가지고 드럼 비트 위에다가 라인을 얹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샘플링이나 뭐뭐뭐뭐 이런데 이걸로 만든다고요. DAW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굳이 힙합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거의 모든 대중음악 장르들은 다 이걸로 만들게 되니까요. 그야말로 오케스트라 실연을 녹음하거나 클래식 연주자가 연주한 걸 녹음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해도 요즘은 스튜디오에서 좀 만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거쳐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 되겠고 뭐 샘플러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샘플링한다, 샘플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비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썼던 것들을 좀 샘플링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샘플링해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샘플링하는 그 샘플러 기능조차도 DAW 안에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야 뭐 옛날에 그 우리가 시퀀싱이라고 부르던 때서부터도 가능했었던 언제나 할 수 있었던 거여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문가들은 옛날에 미디 프로그램들 초창기에 샘플링을 주로 하던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편집, 에디팅을 하던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주로 작곡하는 데 쓰는 시퀀싱에 쓰는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조그만 프로그램, 큰 프로그램, 뭐 이렇게 용량이 큰 거, 기능이 많은 거, 요만큼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많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의 이름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나눠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다 좀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기능들이 거의 비슷해졌기도 하고 통폐합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옛날부터 발전 과정을 쭉 보고 오신 분들께는 DAW라고 하는 게 지금 최종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굳이 다 해주시고 싶으셔서 이게 신서사이저 기능도 있고 시퀀서 기능도 있고 뭐 프로세서 기능도 있고 뭐 편집, 에디팅 기능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처음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굳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한 모든 창작 과정에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무료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엔 아주 편집만 잘하게 되는 샘플링에 능하다든가 하는 식의 작은 프로그램들도 있기야 있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재교과서의 107페이지입니다. 이 교과서 107페이지에는 해당되는 페이지가 저쪽에는 없어요. 그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는 없는데 블루스 표현하기, 그러니까 블루스를 좀 가락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1920년대에는 지나야 되고 뭐 조금 더 지나서 뭐 20년대, 30년대 요때 블루스라고 하는 이 12마디짜리 블루스 형식의 음악들이 유행을 했는데 이걸 12마디라고 말하기가 힘든 게 얘는 12마디짜리 노래를 부르고 간주 친 다음에 다시 노래 시작되고 해서 6절, 7절, 8절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변주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노래가 8번 반복됐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변주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골격이 되는 화음은 요거예요. 지금 7자가 붙어 있는데 7이 안 붙어도 되고 붙어도 되고 요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고 요 화음들이 조금씩 변주를 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생님들 노래할 때는 장화음인데 반주를 할 적에는 블루노트가 붙어서 반음이 내려지거나 하는 삼음과 칠음이 있다든가 하는 거, 그건 지난주에 했어요 저희가. 삼음과 칠음을 내리거나 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는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는 좀 해주면 되겠고, 대개 이 화음 윤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뭘 했느냐 하면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블루스 반주에 맞추어서 반주 코드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D 메이저라서 A 코드니까 1도가 쭉 가고 있고 그 다음에 A 메이저, A 메이저여서 라시도레 4도, 그 다음에 1도, 그 다음에 5도에 7, 4도, 1도 모양으로 코드를 한번 살짝 잡아줘 보았으니 네가 여기다가 어울릴 만한 블루스의 멜로디를 한번 넣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들어서 넣어보면 되는 활동을 한번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재주를 부려보신다면 블루노트를 활용해서 삼음과 칠음을 반음 내려주는 모양새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블루스의 느낌이 잘 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코드에 어울리는 가락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들 이 코드에 어울리는 가락 만들기 활동에서는 피아노 코드에 맞추어서 선율을 만드는 일반적인 활동들 아까 보신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잠깐 뭐 살짝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던 교과서로 다시 좀 돌아와 볼까요? 재밌습니다. 천재 교과서가 비트박스 만들기도 나옵니다. 비트박스는 아까 비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트는 사람이 만드는 비트박스, 휴먼 비트박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박스의 기본 기술이 푸츠 해갖고 흡 해갖고요. 킥, 하이햇, 스네어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북치, kak치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정말 이걸로 교과서를 만약에 선택을 해서 이걸 만약에 가르치셔야 된다면 음악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비트박스까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비트박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박스 자체는 이미 1959년에 드럼 머신을 만든 사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드럼 머신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이 이걸 입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어떻게 기계가 비싸서 사람이 이걸 대신한다도 좀 어이가 없는 일인데 요렇게 비트박스를 또 만들어서 연습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선생님들. 자, 환경보호 노래 만들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환경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주면서요. 아이고 이런 건 그렇게 먹고 제이슨 모라즈 같은 사람의 이야기들이랑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고 메나리 토리를 이용한 창작 냅두겠습니다. 메나리 토리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고 그런 거 없을 것 같고요.
사보 프로그램 활용하여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아까도 보셨지만 저희 이 천재 교과서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면 사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악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보 프로그램은 원래 사보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하면 사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얘를 음원으로 바꾸거나 그건 사실 아니었어요. 사보는 출판을 의도하고 만들어요. 사보는 악보를 예쁘게 그리고 출판을 의도하고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료화시키고 사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장 정확한 형태로 기록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사보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즘은 미디 파일을 악보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입력한 악보를 소리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까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보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시퀀싱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기능의 일부를 떠맡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 사보 프로그램들은 정말로 악보만 적었고 이 사보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발달을 하면서 사보를 잘하면 해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내가 설정한 악기 값의 최대한 이제 그 어설프지만 별로 음원이 품질은 좋지 않지만 소리를 얼추 들려주는 그러니까 입력한 악보를 소리 파일로 변환하는 이런 기능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뭐 특히 피날레 같은 프로그램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점차 시퀀싱에 가까워질 그러니까 DAW처럼 그렇게 가까워질 것이다라고까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닫기로 했다는 피날레가 그런 소식을 알려오기도 했고 앙코르도 사업을 접었고 그래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데스크탑에서 구동이 되는 프로그램들이고 저희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입력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어서 점점 쓰는 음악가들의 숫자가 줄고 너무 전문가 영역으로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이제 모바일에서도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프로그램들도 막 생겨나고 있어서 앞으로 사보 프로그램이 정교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더 발달을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사보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 보셔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박자 정하고 뭐 해가지고 쓰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입력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진짜 전문가들은 디지털 피아노나 마스터 키보드 뭐 이런 것들 마스터 키보드나 뭐 디지털 피아노나 신서사이저나 이런 걸로 입력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도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피날레 화면이었군요. 피날레 화면으로 잠깐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음악과 생활사에서는 110페이지입니다. 기보와 창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뮤즈 스코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등장을 하죠. 뮤즈 스코어에서 파일을 찾고 악기를 고르고 해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들 악기 완성하고 새 파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피날레와 뮤즈 스코어를 사용해서 만드는 창작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교과서를 저희가 수업이 중간에서 이렇게 뭐 마무리가 돼도 뒷부분까지 다 보셨다면 다른 교과서의 창작도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심지어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서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인공지능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인데 뭐 워낙 많이 보셨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음악 만드는 블라보 오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이바 제일 유명한 게 이 아이바죠. 두 번째요. 그래서 아이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구글, 두글바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들에 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작곡과 관련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다시 음악과 생활교과서에 거의 똑같이요. 112페이지에도 나옵니다. AI와 음악 창작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두 교과서가 천재가 조금 더 뭐랄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만지는 방법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음악과 생활사에서는 좀 배경 설명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길게 나온달까? 뭐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뒷부분에 이 교과서에서는 뭐 난타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한 설명들이 조금 더 뒤에 붙어 있고 그래서 음악과 생활사에서도 장단 활용하는 거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실천과 소통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음악과 생활교과서입니다. 실천과 생활교과서에서는 뭐 일상적으로 음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작곡가를 좀 비교하거나 뭐 그런 이야기와 행사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공동체 음악에 관련된 것과 저작권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언급이 되고요. 공연 만들기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공연을 어떻게 만드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공연 평가, 디지털 음악회 기획 요게 나옵니다. 지금 왜 자꾸 넘겨느냐면 요거 때문인데요. 주크박스 뮤지컬입니다. 주크박스 뮤지컬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이전에 있었던 노래들을 가지고 와서 줄거리를 만들면서 좀 재조립해서 새롭게 만든 뮤지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의 줄거리는 새로 쓰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곡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되게 유명하고 알려진 악곡들입니다. 가사를 좀 바꾸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크박스가 옛날에 돈 집어넣으면 음반이 이렇게 저절로 내려와서 재생이 되던 것처럼 이미 알려져 있는 인기 있는 악곡들을 모아서 만들어서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맘마미아, 광화문 연가, 그날들 같은 악곡들을 뮤지컬들이 대표적으로 주크박스 뮤지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크박스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것에 관한 뭐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팸플로트 만들기가 나오거든요. 팸플로트 만들기에서는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진폭, 소리의 맵시 음파의 모양, 그 다음에 관악기의 발성 원리, 높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관의 길이와 조율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음악과 생활교과서에서 이게 나옵니다. 근데 너무 수업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안 할 거고요. 선생님들께 그냥 좀 드릴 말씀은 나보고 다음을 또 기억하란 말이냐라고 하신다면 요 비율은 거의 순정률에 맞춰진 비율이에요. 순정률에 맞춰진 비율이어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조율법을 알고 계시면 순정률에 맞춰진 비율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한번 봐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중학교 교과서 같은 데들 나왔을 때 제가 그때가 좀 시간이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크리스마스 폴카, 울산 아가씨 같은 악곡들이 합창곡이나 뭐 이런 걸로 아니면 합주곡으로 편곡된 악곡들을 조금 교과서에서 뒤에서 갖다 놓았고 뭐 나의 음악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있고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두 개의 교과서들이 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작 파트를 묶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교과서들에서 창작이라고 나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주제가 비슷하죠, 지금. 예. 음악 연주와 창작이라는 교과서 두 개를 붙여보셔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교과서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봐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 지금 창작이 나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많이 빼고 갔잖아요. 근데 가장 뭐랄까 고도화된 교과서들이랄까 창작에 좀 많이
많은 지면을 할애한 교과서들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나면 제가 앞으로 다른 교과서를 볼 때는 아주 특이한 게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이 교과서에서는 이런 종류의 창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오늘 보신 거에 준해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음악 연주와 창작 교과서 2권도 마무리할 겸 천재 교과서의 좀 독특한 악곡들과 창작까지를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